긴박한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사건의 서막은 1월 8일 이스파한의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인터넷 차단 속에서도 시민들은 은밀하게 소통하며 방송국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메네이 정권이 시위대를 폭도로 몰며 거짓 방송을 내보내던 바로 그 시각 시민들은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성벽 같은 방송국 정문을 부수고 진입했습니다. 당황한 방송 관계자들은 뒷문으로 도주했고 시위대들은 방송실을 점거하여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대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1월 9일 새벽 이스파한 도심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란 보안군은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최루탄이 아닌 실제 소총 탄환을 정면으로 발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파워리프팅 선수 나비드 아미디가 차가운 길 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이란의 미래를 짊어질 유망한 청년이었지만 정권의 총구 앞에서는 한 명의 시위자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63세에 은퇴한 전기회사 노동자 바스 세디키 역시 평화로운 노후 대신 자유를 외치다 사살되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이스파한에서 11명이 넘으며 부상자는 집계조차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K팩트가 단독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나비드 아미디의 시신을 가족에게 돌려주는 대가로 무려 5억 토만 우리 돈으로 약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자국민을 죽인 것도 모자라 시신을 팔아 장사를 하는 이 추악한 행태는 이란 정권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파탄난 상태이며 인간으로서의 도덕성을 어디까지 상실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증거입니다. 이란 내부의 이러한 참상은 통신이 부분적으로 복구되면서 이제야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이란 전역에서 보안군에 의해 살해된 시민의 수가 무려 1만 2천 명에서 2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치가 나온 배경에는 이처럼 비밀리에 자행된 집단 학살과 시신 은폐가 있었습니다. 이에 격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움이 가고 있다며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를 사용해 정권 교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미 국방부는 이미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타격단을 이란 영공이 폐쇄된 중동 지역으로 급파했습니다. 남중국해의 핵심 방어선을 비우면서까지 항모전단을 이동시킨 것은 이란 내부의 붕괴 속도가 미국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백악관은 JD 벤스 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여러 동맹국의 이란 내부의 보안군, 지휘부와 시위 진압부대 지도자들에 대한 정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핵시설이 아닌 정권 유지의 핵심 무력 수단인 혁명수비대 지도부를 직접 타격하겠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란의 핵시설은 이미 지난 6월 미드나잇 해머라는 코드명의 비밀 작전을 통해 상당 부분 무력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란의 정밀 방공 시스템인 S-300 수계 포대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협동 공습으로 파괴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하메네이 정권의 숨통을 끊는 정밀 타격뿐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도 이 위험한 도박을 두고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대통령의 참모들은 중동 지역 내 미군 전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을 포함한 미 해군의 주력 자산들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생포 작전 이후 여전히 카리브해에 묵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파한 방송국 함락 사건은 미국이 더 이상 개입을 늦출 수 없는 결정적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인권 단체들이 보고한 5억 원의 시신 몸값 요구 사건은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가 하메네이를 전범으로 규정하기에 충분한 사안입니다. 이와 동시에 북극의 그린란드에서는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의 희토류와 전략적 가치를 탐내며 점유 의사를 밝히자 덴마크를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 연합군이 전격 파병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할 때 사용했던 미국의 비밀 음향 병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는 소리만으로 인체를 마비시키고 뇌혈관을 파괴하여 코어 항문에서 피가 쏟아지게 만드는 끔찍한 위력을 가졌습니다. 총성 없는 학살이 가능한 이 신무기가 이제 그린란드의 방어선을 뚫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공포가 유럽연합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북극에서는 보이지 않는 음파가 대치하는 2026년 1월은 인류 역사의 대격변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스파한의 혈투와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급파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이제 적대국인 이란뿐만 아니라 전통적 동맹인 유럽 국가들의 영토까지 가시권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의 막대한 광물을 확보하여 중국의 자원 패권에 대응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방 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러한 서방의 분열을 틈타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 발전소와 수도 시스템 등 핵심 인프라를 요새화하며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방송국이 털리고 군 내부에서 배신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요새화하는 시간 벌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사태에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스파한에서 시작된 시위의 불꽃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이어진다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200달러를 넘는 핵폭탄급 상승을 보일 것입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에너지 생명선이 화염에 휩싸이는 순간 우리 경제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상의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공장 가동은 중단되고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을 것입니다. 또한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가고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를 거쳐 이란으로 향하는 이 악의 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핵심 과제입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번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이동 경로는 이례적으로 남중국해의 핵심 방어선을 가로질러 최단 거리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반발을 무시하고서라도 중동의 상황을 먼저 정리하겠다는 트럼프의 강한 의지입니다. 또한 이스파한에서 수집된 나비드 아미디의 살해 영상은 위성사진을 통한 신규 집단 매장지 분석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정권이 비밀리에 산속이나 폐광에 시신을 유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폭로된다면 미군의 무력 개입 명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정당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란 이스파한의 방송국 함락과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급파 그리고 그린란드의 파병 소식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국제 질서의 완전한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의 이 긴박한 밤들은 중동과 북극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으며 이는 곧 전 세계적인 권력의 재편을 의미하는 신호탄입니다. 과연 트럼프는 음양병기와 항모전단을 동원해 미국의 절대적 패권을 재확립할까요? 아니면 전 세계적인 반발과 동맹의 이탈 속에 거대한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냉혹합니다. 동유럽의 폭설로 물류가 막히고 중동에서 2만 명이 학살당하며 북극에서 동맹국끼리 총구를 겨누는 이 카오스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국익을 지켜내야 할까요?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보호 아래 안주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너지 수입선을 급격히 다변화하고 특정 강대국에 쏠리지 않는 독자적이고 유연한 안보 전략을 세우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의 길입니다. 국제 정세의 흐름을 놓치는 국가는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판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졸에 불과합니다. 과연 내일 아침 이스파한 방송국에서는 시위대의 자유선언이 울려 퍼질까요? 아니면 보안군의 보복 총성이 다시 들려올까요?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는 순간 국제 유가는 배럴당 얼마를 기록하게 될까요? 중동 대폭발의 서막과 북극 자원 전쟁의 진실을 K팩트는 숨 가쁘게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긴박한 소식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날카롭게 넓혀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다음 장은 과연 피해 전쟁일까요? 아니면 극적인 타협일까?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란의 방송국 함락이 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될까요?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번 항모전단 이동의 세부 내역을 다시 한번 보면 공격용 잠수함 한 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전술적 핵심입니다. 이는 이란의 연안 방어 시스템을 해저에서부터 무력화시키고 이란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카타르 알 우데이드 기지에서 미군 주요 인력들이 이미 예방적 대피를 완료했다는 소식은 미국이 이란의 보복 미사일 궤적과 타격 지점을 이미 정밀 시뮬레이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란 내부의 경제적 고통은 이제 인내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공식 물가는 200% 이상 폭등했고 거리의 국민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심정으로 총구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여러분의 투자와 안보적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계는 지금 대폭발의 전야에 있으며 그 파편은 우리 모두의 일상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팩트는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진실의 빛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략 시사 분석가 K팩트였습니다. 내일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